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서정 선수가 도마에서 동메달을 따내 한국 여자 체조 첫 올림픽 메달과 함께 아버지 여홍철과 국내 첫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육상 높이뛰기 결선에 오른 우상혁 선수는 2m35를 뛰어넘어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야구대표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9회 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오늘 이스라엘과 준결승 진출을 두고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도쿄올림픽 8강에 진출한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오늘 세르비아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김여정은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남측에서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 등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솔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 습도가 높아 폭염특보는 대부분 유지될 전망입니다. 때론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1,000명대가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200명대 27일째 네 자릿수가 예상되는데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1,000명을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평일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1,2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되면서 27일째 네 자릿수 확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10만 명까지는 약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2배로 증가하는데 4개월밖에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이동이 늘어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현행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전국 4단계 격상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마다 방역에 힘쓰고 있는 시기에 강릉의 한 호텔에선 수십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풀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과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수십 명이 거리 두기 없이 풀파티를 즐기던 현장입니다. 테이블엔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젯밤 이 호텔은 행정명령과 단속도 무시한 채 풀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60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54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로 특히 비수도권은 모두 이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18에서 49세 중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우선 접종 대상자 200만 명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수도권은 3일, 비수도권은 4일에 예약이 진행되며 5일부턴 전국 대상자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지연되면 더 치명적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f we can't get extremely high rates of vaccination, and those rates now need to be higher than they were with the original strain,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variants. 우리나라 접종 완료율도 13.9%에 그치는 상황.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의 접종을 완료한다는 건 최소 목표라며 목표 상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교회 측은 예배 시작 2시간 전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10여 명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2차례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이 거부해 무산됐고 성북구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 폐쇄 절차와 별도로 2차 운영 중단 명령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데 이어 민간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디즈니 등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고 출근할 것을 주문했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고용주인 월마트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우선 본사 직원 17,000명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주문했고 접종을 마치면 $150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시급제 직원도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사원도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전통적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I'm involved in. If you don't get vaccinated, you will get fired. You have an obligation to your fellow man to protect him as well as yourself. 미국에서는 최근 3주 동안 확진자가 4배나 급증하고 중환자 병상도 동인하기 시작했지만 백신 접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신 접종은 42만 차례 이뤄졌는데 4월 초 340만 차례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하게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t's time to impose requirements on key groups to make sure they're vaccinated.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잦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우산으로는 비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점차 잦아들면서 비가 전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전국에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후부터는 밤 사이에 비구름대가 지역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90mm 이상으로 지역적으로 강수의 편차도 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차차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면 좋을 텐데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순천과 경주 33도, 양산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한 채로 밤에도 25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3도, 강릉 26.5도, 여수는 27도로 웃돌면서 이른 아침에도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찜통더위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습도 높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난타전을 벌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는 등 이 지난주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갔죠. 이 뉴스 돋보기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 기자, 먼저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도 공식 행보, 그 전에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공식 행보 전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 이게 되게 궁금한데 누구를 만났다고 하던가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당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연달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입당 전부터 계속해왔던 외연 확장 행보를 입당 후에도 계속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로 직후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이른바 번개 형식으로 약속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일주일 전쯤에 먼저 약속이 됐었는데 윤 전 총장의 개인 일정으로 한번 연기된 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다시 잡혔다고 합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은 90분간의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권 교체에 의기투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금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영입 제안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금태섭 전 의원은 얼마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영입 러브콜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입당과 동시에 이 광폭 행보를 펼치는 모습인데 다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은 모두 다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대선에서 맞붙어야 할 상대인 만큼 오랫동안 보수 정당에 몸담아왔던 후보들은 곧바로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MBN에 출연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빠르게 합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베일이 벗겨지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 베일이 벗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지지율은 출렁거릴 거다 생각하고. 또 다른 터줏대감이죠. 제주지사직을 사퇴한 원희룡 지사도 현재 지지율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누가 대척점에서 싸웠는가, 거기에서 누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로 초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견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경기 북도에 대한 공방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논란도 나왔다면서요? 네, 기본소득 찬반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 대선 정책 안에 생활 기본소득을 넣은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SNS를 통해 생활 기본소득이 대선 정책 기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쇼크라며 당대표와 지도부는 심판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라커룸에서 나오라고 밝혔습니다. 예. 즉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만큼 송영길 대표가 당 싱크탱크를 통해 사실상 이 지사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겁니다.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입장은 늘 공정하고 그리고 후보들에 대해서 1.1핵도 의혹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반발했고 당이 사분 오열할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의 입장은 이제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벌어지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뒤로 빠지는 게 맞죠. 네,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정치권 소식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희망인지 절망인지 선택은 남한이 한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도 노골적으로 촉구했는데요. 이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선 복원을 하며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걸로 예상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되는데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며 통신선 복원은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다음 주 중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오는 16일부터는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의 진행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통일부 등에서 한미훈련 연기론이 나온 가운데 한미군 당국은 연합방위 태세와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규모를 줄여 예정대로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한미군 당국이 3대 연합훈련을 종료 또는 유예키로 한 가운데 그중 하나인 하반기 훈련의 사전 연습을 실시하자 하루 만에 미사일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또다시 공을 넘기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비하 발언으로 이 한일 관계에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뒤늦게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국내 한 언론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성적 표현으로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방안을 논의하던 중 불거졌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응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요구했고 스가 총리는 지난달 직접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今ご指摘の件についてはですね、外交官として極めて不適切な発言であり遺憾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문 대통령이 결국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되자 일본 측은 뒤늦게 소마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귀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고 우리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밝힐 사안이며 출국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정기 인사 형태의 조치를 취한 모양새가 비춰지면서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마공사는 빠른 시일 내 일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오는 10일 말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1kg당 약 6,000원까지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닭 농가의 폐사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설치와 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해 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여행객들로 붐볐을 역사와 예술의 도시인데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물 위에서 감상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운하가 각양각색의 패들보드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동화 속 캐릭터부터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등 저마다 개성이 가득한데요. 러시아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매년 패들보드 축제가 열립니다. 운하를 따라 패들보드를 타고 아름다운 도시 곳곳을 누비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75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는 금지돼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열려 수천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하프 마라톤인데요.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던 마라톤 선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출발선 앞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천 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소방관 복장에 여장한 이들까지 이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양이죠. 마라톤 중 지나가게 되는 빅벤, 세인트폴 대성당 등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로 꾸민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이번 하프마라톤 대회의 수익금은 모두 자선 사업에 쓰이는데요. 지난달 19일 봉쇄가 모두 해제돼 한 번의 취소, 4번의 연기 끝에 이제야 열리게 됐다고 하네요. 터키 남서부에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벌써 닷새째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새까맣게 타버린 숲에서 작은 생명이 구조됐습니다. 앙상하게 타버린 숲속에서 소방관이 뭔가를 조심스레 들고 나옵니다. 바로 작은 거북이 한 마리인데요. 차량으로 돌아와선 생수도 나눠줍니다. 터키 남서부에선 지난달 28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오랜 시간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이 동물 구조까지 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점차 잦아들면서 전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전국에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북직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세찬 비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구름대가 지역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90mm 이상으로 지역적으로 강수의 편차도 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차차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밤 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면 좋을 텐데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순천과 경주 33도, 양산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북직성 호우가 예보돼 있어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며 찜통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한 채로 밤에도 25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3도, 강릉 26.5도, 여수는 27도를 웃돌면서요. 이른 아침에도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찜통더위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습도 높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박선아 캐스터였습니다.